네,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100원, 200원 후원해 주시는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요. 오늘 역사 이야기 시간에는 조금 현실적인 주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 시기가 되면 겨울철에도 그렇고 너무 이제 메마르고 건조해요. 그래서 이제 나무들의 잎사귀들도 바짝 마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도 이제 물 부족 국가로 인정을 받고 있는데 물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만 실수를 해도 산불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 지금 전국적으로 산불 때문에 나라가 이제 좀 속된 표현으로 엉망인데, 일부에서는 등산객이 담배를 피웠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일부에서는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지만 성묘를 하러 온 성묘객이 잡초를 태우다가 불이 났다 뭐 이런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런 게 있는데,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 가지고 이제 이런 재난들은 많았어요. 뭐 가뭄이 든다, 뭐 홍수가 든다, 산불이 난다, 백성들이 굶어 죽는다. 사실 극악한 기록들도 조선왕조 실록에는 많이 있어요. 제가 확인을 또 하고 검수를 해봤는데, 예를 들면은 영조 임금 시대니까 1720년대가 될까요? 30년대가 될까요? 그때 이제 어디냐, 지금의 함경 북도 지역에서 이어둔이라는 사람이 식인을 했다. 사람을 잡아먹었다. 배가 고파가지고. 이런 참 문명인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조선시대는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 나라님의 통치 여력의 부족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기우제를 올린다든가, 무속신앙에 의지한다든가, 뭐 임금이 부덕한 탓으로 돌리고 제사를 지낸다든가, 그런 하늘에 빌었어요. 이게 이제 천지신명이라 그래가지고 하늘의 뜻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우리가 좀 뭘 해야 된다. 그런데 그러하다 보니까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가지고는 좀 그렇게 생략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원인을 찾는 거에 있어 가지고는 임금의 부덕으로만 돌리니까 임금만 자책하면 그만이지 않느냐, 이건 잘못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해방 이후에 들어서 가지고 민주주의 정부가 들어서고, 소위 민주공화국이 되고, 이제 대한민국이 새롭게 일떠서는 과정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요즘 같은 상황에서도 그렇겠습니다만은 음모론이 행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대한민국을 잡아먹기 위해서 이제 난을 일으켰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요즘 흔히 나오는 표현으로 중공 계열의 간첩이 대한민국을 어지럽히고 있다라든지.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음모일 뿐입니다. 괜히 이제 시선을 다른 방향으로 돌려보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다른 시선으로 쳐다보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소위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의 불만을 잠재운다든지 하는 그런 식이었어요. 다만 이제 과거의 이제 방식에서는 어땠느냐, 중공의 그런 과거 명청 시대를 보더라도 어떻게 되느냐, 그런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는 사형에 다스렸어요. 일벌백계를 한다. 그래야 누구도 헛소문을 퍼뜨리지 못한다. 그래, 지금 음모론이 너무 만연되어 있는 시대에 일단 불은 빨리 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참
등운 또는 해운이라는 그 호가 있는 최치원 선생, 신분제 하에서 좌절한 그런 신라시대의 그런 개혁가였던 최치원 선생이 머물다가 간 곳으로 유명한 그 고운사가 이렇게 그 불에 이제 옮겨 붙어가지고 그 고운사 같은 경우는 그 사찰 전체가 이제 그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이제 그 건물들도 정각들이 약 한 350년 정도 된 건물도 있고, 그런데 속절없이 이제 타버렸거든요. 그 과거에 그 속초에 산불이 일어났을 때 내려와가지고 그런 그 속초의 그 그 바닷가 그에 있는 뭐 그 유명한 절들, 그런 그 신흥사라든지 이런 절들이 이제 뭐 불탔다, 뭐 동종이 불탔다 이런 게 많았는데요. 지금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 불이 나고 이런 게 답답하고, 뭔가 이렇게 정치적인 그런 그 어설픈 상황에 비춰봤을 때 이거 누가 장난질 치는 거 아니냐라고 의심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누가 장난질 치는 것으로 믿고 싶기도 하겠지만, 결국 이럴 때일수록 가짜뉴스, 음모론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국민들이 그 주도권을 가지고 이제 유권자로서 모든 그 권력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그 크게 봤을 때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그리고 시도지사, 뭐 시장, 군수, 그 다음에 도의원, 시의원, 기초의원을 우리가 선발할 수 있는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라서 냉철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국가가 설립이 된 이후에 위기가 안 온 적은 없어요. 그러나 선조들이 그런 그 슬기롭게 이걸 극복해 나가는 이러한 모습, 예를 들면은 임진왜란이 1592년도에 임진왜란에 발발해 가지고 한 7년, 정유재란까지 7년의 전쟁을 끌었는데 국토가 이제 남부 지역이 황폐화된 것을 광해군 시대와 인조 시대를 거치면서 극복해 나가는 이 과정들을 보더라도 슬기롭게 지혜롭게 극복을 많이 했거든요. 이걸 따라 가지고 우리도 지혜롭고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어야지, 그 한낱 그 음모론에 매달리면 이게 끝이 없어요. 그리고 불을 낸 실화를 했는 사람이 있으면 붙들어서 법적 재판을 넘기고 처벌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불우는 겹으로 온다는 얘기가 있듯이, 정치 상황이 혼란스러운데 여기저기 그 산들이 불타고 있으니까 괜히 그 이럴 때 소위 그런 그 뭐냐 했을 때 불안감을 조성해 가지고 돈을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면은 그 정치적 상황이 암울하다 하는 거에 있어 가지고 대치 국면에서 헌법재판소다, 윤석열 대통령 관저다, 대통령실 앞이다, 국회다, 이런데 자극적인 그 장소에 가가지고 그 방송을 켜고 후원을 받는 이런, 그래서 억대의 돈을 버는 이런 모습들 이게 그 과연 좋은 모습이냐? 저는 결단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누군가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서 돈을 긁어 모으는 형태는 과거에는 다 처벌을 받았어요. 사회를 어지럽힌다 해가지고, 심지어는 그 임금의 명령에 따라서는 사형도 가능했는데, 요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러한 후원을 뭐 문제시 삼고 있지는 않죠. 하지만 엄연히 이거는 좀 이렇게 그 불안한 시국을 이용해 가지고 돈을 벌려는, 이거는 뭐 이렇게 뭐 정치 지향적인 사람들이 옳은 행동을 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산불이 일어난 것과 관련되어져 가지고도 계속 불안감을 부추겨서 사회를 혼란시키고 이간질시키려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 또한 결국 김정은 북한 왕조가 노리는 소위 그런 그 남남 갈등밖에는 안 되거든요.
남한이 혼란스러워야 북한이 유지가 되는 것은 김일성이가 48년도 9월 9일 날 구구절에 이제 소위 그런 국가 건설을 하고 난 이후에 그런 쭉 모토로 이제 유지해 왔어요. 남한 사회를 시시각각 불안하게 하라, 혼란스럽게 하라, 국민들이 마음이 들뜨게 하라. 그게 이제 공산적화 통일 전술의 그런 하나예요.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는 얘기처럼 만조기 전술, 간조기 전술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요. 우리 국민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지 못하고 그런 데에 휩쓸린다면 결국은 뭐가 되겠습니까? 남 좋은 일 시켜주는 꼴밖에는 안 됩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요, 김정은 말고는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왜 우리가 김정은이 웃도록 좋은 일을 시켜줘야 되는지 저는 그걸 이해할 수가 없고요. 냉철하게 국민들이 판단해야 돼요. 물론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아쉬운 점이 있을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평일을 길게 해가지고 이번 주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이 결론이 안 날 가능성이 있다는 뉴스가 나오니까 국민들이 좀 허망해하는 건 있어요. 국민 대다수는 광장에 나가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나가는 사람은 한쪽에서는 나가가지고 윤석열을 지지한다, 한쪽에서는 윤석열을 반대한다. 이 극과 극의 상황은 결국 정치 남남 갈등인데, 이 정치 남남 갈등도 결국에는 김정은이가 웃을 수 있는 것밖에는 안 되거든요. 이래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국민들의 정치적 성향을 통해 가지고 지지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것은 그건 당연한 얘기겠죠. 저도 개인적으로 이 사람 지지한다 할 수 있고 이 사람 싫어한다 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극과 극의 상황이 갈리는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그런 국가 최고 기관으로서 거중 조정을 해줄 수 있는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판단이 늦어진다면 국민들이 좀 더 힘들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이러한 상황에서는 국민들이 슬기롭게 지혜를 모아가지고 과거의 역사를 반추해보고, 과거에는 이럴 때 이렇게 했으니 우리도 좀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그렇다고 단순히 임금의 탓으로 돌린다, 대통령 탓으로 돌린다, 하늘에 기도한다, 이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걸 해야 됩니다. 그리고 뼈아픈 자기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법과 제도가 마련돼야 되겠죠. 이게 안 되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소를 잃었는데 외양간 안 고치면 이거 되겠습니까? 물론 소를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쳐야 되는 건 맞는 얘기인데, 때로는 사람이 하다 보면 소를 잃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은 다시금 소를 잃지 않기 위해서 외양간은 이제 고쳐야 되는 상황. 사실 제가 방송 중에 웃는 것은 좀 죄송하지만 지금은 헛웃음 밖에는 안 나옵니다. 국민들이 일치단결하지 못하고 각자 자기 주장만 내세우면서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해가지고 너무 그런 음모론적인 시각에 빠지는 것은 우리가 상당히 경계를 해야 될 일이고요. 지양해야 될 일입니다. 지향하면 안 됩니다. 그건 절대로. 그래, 이제 국민들이 이제 조금 더 현명한 지혜를 발휘해서 이 봄의 위기를 넘기고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일떠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위대하게 이제 일떠설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자체각성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일떠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국가는 국민들로 구성되어 있고 국민들로부터 권력이 창출되는 국가의 권력 창출은 국민들이 하는 거예요. 이건 헌법 1조 2항인가 명시가 되어 있어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가 1조 1항이라면 2조에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국민들이 주권자로서의 그런 역할을 해가지고 국민주권 개념에서
국가를 다시 한번 일떠세울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산불 피해를 입으신 분들과 산불 진화 과정에서 사망하신 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애도를 표합니다. 한 분 한 분 조의를 못하지만 애도를 표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들이 나서서 법과 제도를 완비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과 상관없이 우리 국민들이 좀 광장 정치를 절제하고 지금은 산불 진화와 경제 회복에 좀 진력을 다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하네요. 국민들이 지혜를 모아서 이 난국을 수습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오늘 긴급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